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정성원 이사장님이 강연을 하시고 나머지 한 20분 또는 30분 정도까지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저한테 주어진 제목하고 이거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 원래 저한테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그 뜻과 앞으로의 방향, 그런데 이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좁혀가지고 저런 뜻으로 가거라 이렇게 주셨는데, 나름으로 좀 보편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요새 조금 걱정이 많은데 저도 이제 인재 거를 봤어요. 인재 거를 여기 이제 제출하는 거 도에 양국 거도 보고 쭉 봤는데 이미 정해진 틀 속에서 이렇게 전부 나가니까 강원도를 특별난 노력을 해서 특별나게 진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게 이미 이렇게 정해진 틀 속에서 얘기가 되니까 걱정이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그렇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저는 오늘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저겁니다.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하자.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하자. 그러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급해가지고 뭐 내년 뭐 국회에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야단인데 뭐 하자고 그런데 되게 비슷해요. 예? 뭐 규제를 완화 내지 뭐 혁파해가지고 자본이나 기술을 많이 이제 일로 땡겨오자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목표나 가치 지향 또는 방향보다는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그 얘기를 충분히 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규제도 많이 완화를 하든지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본이나 기술도 많이 이제 가져오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방법론으로 상당히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조금 좀 경제적으로 좀 덜하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딱 가는데 이걸 전면에 내걸고 내용도 그거로 쭉 가니까 이런 자리는 전 소중하다고 봐요. 특히 이제 강원도에서 그 책임 맡은 분이 오고 그랬는데 빨리 가면 되게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실패를 통해서 그걸 교훈을 얻어서 또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인류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를 않잖아요. 기후위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10여 년 남짓하게 노력할 시간은 그밖에 안 남고, 그 다음에는 안 된다,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대로 해가지고 실수나 실패를 최소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두 번째 좀 걱정스러운 거는 많이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대개 전문가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의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많은 이제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9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이제 전면적인 개방을 할 때 그때 처음 만날 반대만 하다가 그때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어서 제가 6개월간 거기서 활동을 해봤는데 전문가더라고 해본 거예요. 그게 6개월을 해봤는데 그 6개월 하면서 느낀 게 나 같은 비전문가가 좀 필요하구나.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하고도 친한 사람이 많아. 진짜 전문가를 했었는데 그래서 전문가만 모이면 전문가의 함정에 빠진다. 그러니까 이 보통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걸 잘 이렇게 섞어서 예를 들어서 기후위기를 얘기하는데 방송 예를 들어봅시다. 진짜 전문가만 나와서 다 얘기해. 나 같으면 그렇게 편성 안 하고 5명이라면 1명 정도는 보통 사람으로 실천했던 사람 나오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잘 안 되더라 라는 하여튼 공무원 탓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생한 얘기를 해야 가야 할 기록 방법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잘 섞일 텐데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이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걸 일로 좀 당겼으면 좋겠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 길을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럿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합쳐야 이게 일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그게 뭔지는 모르니까 그걸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얘기를.
그걸 보통 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담론. 예? 그러니까 그게 마땅히 가야 될 길. 이게 도예요, 도. 보통 이제 담론이라고 그래요, 담론. 물론 방법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가야 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술이란 말이에요. 네? 수단 방법이지, 방법. 그래서 지금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채택해야 될 그 자세는 도술이 뛰어나야 된다고. 도술을 합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얘기 중심으로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여러 그 자료를 봤어요. 그럼 저 좁혀서 봅시다. 강원도가 특별난 곳이니까 특별난 발전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허영 의원이 애를 많이 썼는데, 허영 의원은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이제 법으로 하자. 그래서 그걸 제안을 했다고. 국민의힘은 강원 경제특별자치도를 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경제하고 평화를 잘 합쳐서 평화로우면서도 경제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합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서로 자기가 제일 맞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자는 거는 얘기를 해서 그거보다 더 나은 걸 찾자는 거예요. 어떤 편께 좋으니까 그걸 채택하자 이거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더 나은 걸 하자는 거예요. 요번에 강원일보 77주년 그 기념 특집보를 제가 봤는데 거기도 바로 기사 뭐 열심히 썼더라고요. 그 기자가. 그런데 보니까 제주도를 바로 이제 이렇게 참고를 했던데 특별자치도가 제주도밖에 없으니까 제주도를 참고하는 건 내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글의 내용이, 기사 내용이 뭔가, 특별자치도로 된 다음에 이제 법을 400 몇 개 만들고 이제 쭉 그걸 간단히 소개하고 이제 결론이 뭔가 하면 인구가 많이 늘었다. 에? 그리고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었다. 그리고 소득도 많이 늘었다. GDP가 많이 늘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이 뭘 이제 같이 그 취재를 써야 되나 하면 그게 이제 경제적 성장을 수치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일어난 아주 그 고통스러운 다른 쪽 어두운 것도 얘기를 같이 해서 강원도는 이걸 참고 해서 그것도 훨씬 나은 거라자 이래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주도에 보통 사람들을 아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다음에 고통 겪는 게 뭔가 하면 첫째가 서민들이 월세 전세가 올라가지고 진짜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 벌써 몇 년 전부터.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뛴 거 말고 그 전부터 뛰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다. 택시 기사들이 제일 힘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벌이는 조금 늘어났는데 집값이 너무 뛰어버렸다고. 그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이 임대료가 너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 제일 많이 내 들었고, 그다음에 아주 공통적인 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이거 참 제주도는 쓰레기 분류 체계가 다릅니다. 이쪽 육지하고 워낙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예, 거긴 뭐 그렇게 노력을 안 하면 안 돼. 쓰레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 얼른 전가시킬 수가 없잖아. 예? 섬이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건 지하수가 모자라는 데.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 특별 조치를 해서 삼다수 그거를 못 팔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싸구려 관광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형편없는 외국인 관광객 싸구려로 해가지고 싸구려 했으니까 그걸 벌청을 하니까 가게방 이런 데 데려가 바가지 씌워버릴 거 아니에요. 한국의 관광 좁혀서 제주도 관광이 아주 인상이 나빠졌단 말이에요. 싸구려로.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동시에 이제 이렇게 손님들 많이 오게 하려니까 제2공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환경운동하는 사람만 반대한 게 아니에요. 상당수가 반대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강원특별자치도를 낸 여러 측면을 다 두루 살펴가지고 제일 좋은 길이 무엇일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를 충분히 해서
그것만 합의가 되면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꼭 올바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길은 요 길로 가는 방법은 요것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 협동의 길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공동체의 길도 있을 테고, 예? 아까 이 교수가 제사의 길도 있을 테고, 별별 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다양하게 그 길을 가봐야 되겠지. 정답은 난 없다고 봐요. 이 세상엔 정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진리는 모든 생명체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원되는 게 그게 유일한 진리지, 모든 건 변화되고 모든 생명체 죽는다가 진리지, 나머지는 그런 가능성이나 개연성 이런 거지 딱 맞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논의하자. 그래서 담론을 두 가지를 좀 얘기해요. 보편 담론을 얘기해요. 지금 인류가 처하고 있는 엄청난 위기가 이제 겹치고 있는데,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담론이 뭐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담론이 뭐냐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강원도가 특수한 조건이 있으니까 강원도의 담론을 만들어서 이걸 합쳐야 올바른 길로 갈 것이다, 이런 거죠. 보편 담론과 강원도만의 담론, 이걸 합쳐서 그 다음에 방법을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좀 너무 급해. 엄청나게 급하다고. 급하면 채운단 말이에요. 예? 잘못 채우면, 사람은 채우면 약 먹으면 되는데, 이 정책은 채우면 약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선거에 의해서 국민들이 이제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좀 시원찮게 해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처음에 좀 느린 것 같아도 좀 더 충분하게 그냥 주최 측이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실력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은 할 거라 이렇게 하고 이제 짐작하고 저를 오라고 그런 거지, 저한테서 대단한 내용이 나오리라고는 우리 최윤 이사장이 기대도 안 했을 거고, 기대 안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냥 하여튼 그런 저런 얘기를 할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봅시다. 하여튼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편 담론이 충분히 익었는가? 내가 어제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나중에 한 번씩 해서 주십시오. 보편 담론이 지금 충분히 익었느냐? 난 익지 않았다고 봐요. 우리 강원도 공동체 내에서 보편 담론이 충분히 익지 않았다. 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얘기한 보편 담론과 강원도 담론이 통합돼서 그 길을 조금 더 확고하게 또 그 방법을 찾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약하다. 이제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세 번째가 제일 걱정인데, 혹시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정파적인 정책을 그걸 특별자치로 주장하거나 오인하고 있지는 않느냐. 난 이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그건 곤란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우리나라 전반이 겪고 있고 전 세계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심한데, 이런 담론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확산할 수 있는 토대가 엄청나게 약하다, 강원도가.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 강원도 특히 약하다. 이런 걸 생산하고 많이 가공하고 이렇게 널리 펼치지. 대학교가 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가 그걸 하고 있냐? 어떻게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대학이 취업 기관화돼서 이런 담론이 생산이 잘 안 된다고. 그 생산이 돼도 잘 안 팔려요. 요새 책 출판사 80년대 사회과학사적 한 점 팔을 때 1회에 3,000권 발행했잖아요. 요새 300권에서 500권 초판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 그거는 이제 그 이유만 될 건 아니지만 이제 출판 문화 환경, 미디어 환경 자체가 너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이 생산 기지, 담론 생산 기지의 역할을 할 곳이 제일 중요한 데가 대학교인데, 대학이 그걸 잘 못하고 있고 취업 기관화 됐단 말이에요. 또 연구원 같은 데도 그래요. 연구소. 여기 강원연구원에서 혹시 넣어보셨나요? 강원연구원이, 예?
강원연구원이 이런 역할을 상당히 맡아줘야 되는데 강원연구원은 내가 심하게 얘기했다는 건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용역기관화 됐다고. 예? 거의 용역기관이에요. 뭐 어디 뭐 무슨 뭐 계획 세우고 그래요. 담론 생산 기능이 엄청나게 약화가 되고 위상들이 바뀌었다고 지금. 이거는 상당히 이 강원도 탄만 올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겪는 우리나라 대학교는 문자 그대로 대학이 아닙니다 지금. 예? 그건 우리가 좀 다른 시간에 좀 더 논의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전반의 환경 아까 이 교수 오거든지 여기서 얘기를 많이 듣고 나중에 질문도 한두 번 하고 그랬는데 이 사회 환경이 급속하게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고유한 담론 기능을 논의할 수 있을 만한 이 마당이 급격히 좁혀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이 의견들을 나눠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그 전부터 걱정들을 많이 했지만 과거의 찰나주의와 과거의 소비자주의와 다른 원자화된 개인 이기주의형 개인주의는 괜찮은데 이기주의형 그 소비자가 양산되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는 담론이 형성이 잘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잘 들여다보고 그런 마당을 잘 만들어주고 원활하게 유통이 되도록 하는 정치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허영 의원이 운 좋게 이제 여길 왔는데 이 정치 욕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야 그저께 이제 이태원에서 대참사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다 묻혀버렸는데 그저께 사실은 10월 30일에 이태원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모여서 저런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났고 물론 어느 정도 사전 노력에 의해서 만약 정상적인 사회랬으면 아마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회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그때 역시 두 군데 집회가 더 있었다고. 저 광화문 그런 데서는 이재명 잡아넣으라고 이제 모여서 했고 이쪽에서 청계광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퇴진하라는 건 아니고 고전엔 했는데 그 30일 날은 이제 양노총이 이제 한 거고 그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 거예요. 세 가지 집회가 하나는 축제형으로 있었고 두 가지는 정치 집회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기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뭐 괜찮다 이런 그만인데 내가 보기엔 저게 병리 현상이에요. 예? 정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거리 집회로 이게 계속 되는 거라고요. 난 지금 걱정이 저게 말이요. 시간이 너무 좁으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내 걱정 중에 저거 두 개가 딱 걱정했는데 저 모임에 이쪽 모임은 저쪽 모임은 내 걱정을 해요. 뭔가 하면 첫째 저게 돈벌이가 돼. 예? 내가 어느 모임이라고 하는데 어느 모임은 거의 모금도 하고 온라인으로 돈도 받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회당 한 20억 정도 생긴다고 그러더구만. 이게 좀 속된 말로 하여튼 이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예? 또 다른 집회는 그거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꽤 모여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제 심각한 건 뭔가 하면 그런 시장을 바탕으로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날뛰는, 예? 보통 얘기하는 대개 이제 자극적인 말을 쓰고 없는 말을 날조고 그런 SNS에서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써서 구독자가 많을수록 돈벌이가 되니까 이게 딱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어떤 쟁점 자체가 없어지면 그 모임이 소멸이 되겠지만 쟁점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게 돈이 돌아가면 계속되는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게 걱정이라고 사실은. 그건 우리 사회를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하여튼 그게 이제 우리 인류 사회의 지금 저 문화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는데 한국이 유독 그게 빠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전화 독일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20% 덜 가지고 있어요. 소유 대수가 작아. 한국 사람은 막 이게 2007년에 나온 거라고. 2000년. 예? 어마어마하게 한 7천만 대쯤 가지고 인구가 5,100만인데 이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영업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난 이해를 해. 근데
이거 두세 대 가지고 있는 10중 8구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천만 대란 말이에요. 예? 하여튼 그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어떨 때 이제 이게 잘 작동이 되면 장점으로 발휘가 되는데 이게 단점으로 발휘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나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큰 걱정인데 첫째 번째 문제 제기의 마지막 걱정이 뭔가 민주주의의 위기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예?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라는 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게 대개 정파 중심의 대중영합주의.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포퓰리즘이 만연을 한다고. 그건 시골 동네부터 서울 중심부까지 다 똑같아. 예? 대중영합주의가 만연을 한단 말이에요. 뭐 이건 일일이 예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가 상당히 위기다. 그래서 뒤에 결론에서 조금 얘기가 있습니다만 먼저 앞에서 얘기를 할게요. 민주주의 포럼만요. 한자로 봅시다. 민수요. 우리는 긴 세월 동안 분단 상태에서 전쟁을 겪고 독재를 상당히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저항민주주의예요. 여기도 대부분 이제 저항민주주의로 서울대 갔다 온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는데, 예? 공짜로 밥 먹는데,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저항민주주의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상당한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서 제3세계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공부를 많이 해, 사실은. 근데 그건 뭐 역사적 축적이 그랬다 이거야. 그런데 어쨌든, 민주주의는 더 좋은 민주주의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핵심은 뭔가 하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지금 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4분의 1 민주주의로 봐요. 왜냐하면 주인은 뭐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보통 시민 얘기를 하는데 난 주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시민부터 얘기합시다. 시민은 괜찮은 게 나오면 정파 그런 거 것이 그거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틀려먹은 게 나오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게 뭐냐. 즉 긍정의 정신과 비판의 자세와 대안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이 세 개 합친 게 시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니면 아니로 딱 갈라져 있지. 더 나은 걸 찾으러 가지 않아요. 딱 갈라져 있어. 그럼 주인도 마찬가지라고. 주인은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계속 달래는 주인이야. 그건 뭐 내놔라. 그 또 선출직 그 공직자들도 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사실 주인은 책임감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그 참을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고 이게 주인이라는 게 주인 노릇이 힘든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우리 집에서 못하는 것처럼 어느 조직에서도 대표라고 요새 우리처럼 무슨 뭐 갑질이니 그런 게 아니고 참된 주인은 진짜 많이 참아야 돼요. 애들 얘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손자 얘기도 듣고 이제 그래야 된다고. 근데 우리의 민주주의는 저항민주주의로 발동이 됐고 지금도 아직도 많은 게 중앙에서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놓으려는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운동도 따라서 많이 따지는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뻑하면 이제 이거 고소고발장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운동의 주도권이 법조인한테로 가버리는 거라고. 대중이 주인이 되는 게 올바른 대중운동이에요. 근데 대중은 그냥 회원 대중으로 머물러 있고 거기 있는 사람 몇 명이 법조인들 오고 전문가 몇 명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민운동 제가 지금 뭐 성격이 서로 다른 게 너무 많죠. 한 2만 5천 개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상당히 왕성하게 일어나야 될 거야, 풀뿌리가. 그렇지 않다고. 민주주의 위기야, 잠깐. 이런 걸 우리가 담론 얘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